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 대부분이 유전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귀병, 피부병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술로 따지면은 뭐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단열, 고관절 탈구 이런 것들, 특정 품종에서 되게 많이들 호발을 해요. 뒤집어 생각하면 유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질병이.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유전병과 요즘 유전병. 왜냐면은 품종이 유행이 있거든요. 옛날에 코카스파니엘을 진짜 많이 키웠어요. 요즘에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귀 이렇게 옛날에 진짜 많이 키웠거든요. 개선된 아이들이 또 있어요. 약이 발달해서 아니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교배에서 이제 탈락돼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올드한 유전병은 킹 찰스 스파니엘이 심장병이 원래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만 하더라도 걔네가 8년 살면 오래 산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평균 수명이 진짜 짧은 거잖아요. 베들링턴 테리어 아세요? 베들링턴 테리어가 또 구리 중독이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게 있고, 고양이 렉돌이나 메인쿤이 비대성 심근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또 질환이 되게 유전병으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는 킹찰스나 베들링턴이나 렉돌 메인쿤들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어떤 품종에서 유전병이 호발한다 그래서 100%다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배에서 좀 제외가 되고 하다 보니 그 병이 없는 아이들이 살아남게 됐다라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거는 프렌치 불독이 척추 기형이 되게 많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진짜 한 열에 8, 9은 척추 기형이 있어요. 그리고 비숑. 요즘은 이제 말티푸가 완전 또 대세인데 요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숑이 되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비숑들은 아토피가 또 되게 많아요. 아토피,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단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백내장과 뭐 간손상 이런 게 좀 많고. 그래서 확실히 그 유전 품종에 따른 호발하는 유전병은 확실히 존재해요. 그걸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지? 미리 얘기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페르시안이다. 걔네들은 PKD라고 해서 신장에 물주머니가 차면서 신장 기능이 퇴화되는 질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얘는 어렸을 때부터 신장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장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되게 빠르게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서 아예 생존 기간을 훨씬 더 늘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전병이다 보니까 치료는 사실상 힘들어요. 근데 대신 그거에 대해서 예방해서 얘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평소에 어떤 검사들을 좀 해보면 좋고 어떤 사료를 쓰면 좋다, 어떤 보조제가 좋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 많이 오는 품종과 그 품종의 유전병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요즘 말티푸.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막 말했던 게 텍스트나 보고상에서도 유전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저는 이제 하루에도 막 여러 마리 아이들을 보잖아요. 개인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쌓여 있어요. 진짜 특이한 애를 데리고 오시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학술적으로 검색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학술적인 검색은 전 세계에서의 발병 보고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교배되는 그 아이들의 또 유전적인 그게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말티푸가 요즘에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 한 30, 40% 되는 거야. 옛날에 비숑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오면 그런 애들이 성장하면서 저희가 이제 쭉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아, 얘네가 이런 게 되게 많네? 이런 게 되게 많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막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말티푸는 사실 아직 백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말티즈와 푸들이니 그 두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은 아마 갖게 될 거예요. 슬개골 탈구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비숑은 비숑, 말티즈면 말티즈, 푸들면 푸들 이렇게 유행했었는데 네. 말티즈, 푸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은 그 품종을 그때 우리가 뭐 그랬잖아요. 이 회색 늑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막 생기게 됐는데 그 품종이 생기는 거, 그 품종을 지키기 위한 거의 방법이 결국에는 근친교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유전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뭐 말티푸, 말티추 이렇게 교배가 돼서 하면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아이들이 증상을 보였을 때 사실 늦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든 질환이 그래요. 애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안 좋아져서 증상을 보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